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잘 보내고 계신가요? 네, 바람도 솔솔 불고 꽃도 피고 참 좋은 계절인 것 같은데 여러분과 함께 교실에서 하지 못하는 것 자체가 너무 아쉽고 마음이 아프네요. 그래도 우리 이렇게 카메라를 사이에 두고 영상으로라도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알겠죠? 네, 지구과학 완전 정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단원은 해수의 표층순환이라는 단원으로 이제 새롭게 대단원 4단원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새로운 마음으로 집중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이런 것들이었죠. 해수의 성질을 해서 사실은 이번 시간을 위한 어떻게 보면 기초 작업들을 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번 시간엔 사실 이 해수에 대한 부분을 잘 많이 다루진 않을 거예요. 네, 대기 대순환을 할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또 간단하게 보면 염분 뭐였나요? 네, 1kg에 몇 g이 있느냐 염류들이 그거를 PSU라는 단위를 써서 나타냈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염분이라는 건 증발량 빼기 강수량과 관련이 있다더라. 그 다음 수온, 태양복사 에너지 요거 꼭 기억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 이런 식으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밀도는요 이 염분과 수온이 밀도 어떤 관련이 있는지 거기서 포인트는 수온이 밀도와 반대 관계에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용존 기체, 네, 산소와 이산화탄소로 나눠서 봤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표층과 심층에 왜 그렇게 분배하고 이렇게 분포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다음 TS도 temperature sortie 그다음 diagram이라고 하는 네, 그런 TS도였는데 밀도를 표현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 밀도를 수온과 염분을 토대로 표현을 해서 한 점으로. 그래서 해수의 성질을 한 번에 보기 좋게 하는 게 TS도였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시간에 뭐 할 거냐?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게 나오죠? 대기 대순환. 말 그대로 대기가 뭐 한다는 얘기예요? 대기가 순환을 한다는 얘기죠. 어디에서? 네, 지구에서. 네, 지구에서 순환을 한다는 거. 그래서 사실 얘는 이제 요런 표현도 쓰긴 해요. 지구적 규모이다. 지구적 규모의 순환이다라는 얘기도 쓰긴 하는데 여러분들이 1학년 때 했던 그 내용입니다. 사실 지구가 원에선 얘가 핵심은 아니에요. 하지만 얘를 알아야 우리 뒤에 나오는 표층 해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걸 하는 거니까 복습한다 생각하시고 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 복사 표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뒤에서 한 번 더 다루긴 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 대기 대순환이 그럼 왜 일어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보는 겁니다. 자, 지구가 모든 지역의 태양 복사 에너지가 균일하게 들어올까요? 자, 한번 그려볼까요? 자, 태양이 있고 선, 지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구의 모든 곳에서 이 태양 빛을 좀 고급스럽게 태양 에너지를 다 동등하게 받고 있을까요? 균일하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아니란 얘기요. 왜? 왜 그럴까요? 그 노래 아세요, 여러분? 지구는 둥그니까. 네, 바로요. 지구는 둥글다.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균일하지 못하고 위도에 따라서 태양 복사 에너지가 들어오는 게 다릅니다. 그거를 좀 멋있게 나타낸 그림이 바로 위도별 에너지 불균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도에 따라서 자 보시면 0도부터 북극으로 갈수록 이 빨간색이 아니라 파란색이 뭐냐면 태양 복사 에너지, 즉 태양 에너지 흡수량인데 이게 어때요? 점점 주는 것들이 보이죠? 반면에 이제 지구 자체도 열을 내거든요. 우리 열 적외선 카메라로 우리 몸 찍으면 열 나죠. 네, 똑같아요. 지구도 그런 걸 내는데 그 차이는 그렇게 크게 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적도 쪽에는 태양 에너지는 겁나게 많이 들어오는데 태양 에너지, 태양은 겁나게 많은데 지구 복사 에너지는 상대적으로 좀 그냥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어떤 구간이 생기냐면 과잉되는 구간이 생깁니다. 과잉됐다는 건 태양 복사 에너지가 남아 돈다는 얘기예요. 그런 구간과 함께 자 위도 요 중간 교점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위도 한 38도 정도 되는데 여기를 기점으로 여기가 이제 동등해지고 그 이후에는 오히려 방출하는 양은 엄청나게 많은데 흡수하는 양이 적은 요 부족한 공간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렇단 얘기는 뭐냐면 위도에 따라서 에너지들이 균형을 잘 잡고 있냐? 아니란 얘기야. 불균형을 갖고 있다는. 이 이유가 뭐라고? 이유가 뭐라고요? 다시 한번 쓰면 지구가 둥그니까 이런 것들이 생긴다는 얘기죠. 하지만 포인트는 뭐냐면 이렇게 위도에 따라서는 불균형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 전체적인 걸 따져봐. 자, 태양 복사 에너지가 들어온 거랑 지구 복사 에너지가 방출한 걸 따져보면 똑같다는 거야.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복사 평형이라는 얘기를 씁니다. 즉 전체적으로 보면 태양 에너지와 지구 에너지가 같은데 위도별로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 불균형을 이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과잉되는 곳과 부족이 일어나는 요곳. 자, 그럼 과잉되니까 여기는 온도가 어떻겠어요? 네, 온도 T라고 써볼게요. 온도가 높겠죠. 반대로 부족한 곳은 어떻겠어요? 온도가 낮겠죠. 그래서 적도 보면 우가 하고 다 더우니까 옷을 벗고 다닐 수밖에 없는 거고, 극지방은 다 껴입고 다닐 수밖에 없는 이유는, 중위도는요 그 사이에 있기 때문에 요것들이 공존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그렇게 위도별로 이제 차이가 난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에너지가 남고 부족하니까 열 에너지가 어디서 어디로 갈까요? 열 에너지의 이동 방향이 저위도에서 고위도다. 여기도 한번 써볼까요? 자, 저위도에서 항상 고위도 쪽으로 열 에너지가 이동한다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요거를 이제 이건 태양 복사 에너지 흡수량이랑 지구 복사 에너지 방출량을 나눠서 본 거라면 요거를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순환을 일어나. 그래서 에너지가 얼마 정도 위도에 따라 수송하는 양이 다르냐 이런 거 봤을 텐데 당연히 불균형이 있으니까 수송하는 양도 다르겠죠. 자, 그러면 아까 포인트 하나 기억하라고 했던 게 요 포인트, 위도 38도 포인트 기억하라고 했던 게 뭐냐면 바로 위도 38도가 어디냐면 여기에요. 자, 대기와 해수를 통해서 열에너지가 고위도로 갈 때 가장 수송량이 많은 이때가 어디냐면 바로 38도예요. 오케이? 선생님 무조건인가요? 아니요. 계절에 따라 조금씩 왔다 갔다 하는데 이론적으로 38도입니다. 그래서 40도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이때가 바로 에너지 수송량이 최대다. 그래서 그걸 세부적으로 보면 대기는 이제 그것보다 좀 위쪽에서 최대고 해수는 좀 아래쪽에서 최대라는 걸 볼 수 있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예를 줄 수도 있고요. 예를 줄 수도 있는데 둘 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어떤 걸 많이 주냐면 대기에 의해서 에너지가 수송되는 양은 적도가 중위도보다 많다 이런 걸 줍니다. 그럼 맞을까요? 틀릴까요? 당연히 틀리다는 거예요. 중위도 38도 근처가 제일 에너지 수송이 많다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 얘기들이 우리 프린트문에 있고요. 요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게 뭐냐면 순환을 시킨다는 얘기예요. 순환을 일으킨다더라. 이 불균형이 순환을 일으킨다. 요 내기 때문에 요걸 잠깐 꺼내봤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볼 건데 대기 대순환입니다. 와, 우리 1학년 때 봤던 그림이죠. 네. 자, 근데 요 그림 전에 요걸 하나 볼게요. 자, 이 둘의 차이가 가장 큰 게 뭐냐면 얘는 지금 여기에 이렇게 크게 이제 순환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두 번째 그림은 요게 또 분리가 되어 있어요. 자, 얘네 둘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했을 때 요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전향력. 네, 전향력이 얘는 없는 상태, 얘는 있는 상태. 즉 자전을 하니 안 하니 요 모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림은 자전을 안 할 때 모델이고요. 두 번째 모델은 자전을 할 때 모델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게 현실적으로 맞을까요? 했을 때 요거죠. 요 두 번째 거. 왜? 지구는 뭐예요? 돌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선생님 이 첫 번째 그림 왜 넣어놓으셨어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아까 앞에서 봤던 걸 다시 한번 보는 거야. 자, 적도랑 극지방 중에 어디서 열 에너지가 많죠? 적도 지방이 열이 많아요. 두 번째, 여기는 열이 없어요. 그죠? 자, 그럼 열이 많다는 얘기는 여기를 가열을 시킨다는 얘기일까요? 맞아요. 가열을 하니까 여기 있던 공기들이 다 어떻게 될까요? 공기들이 다 상승한다는 거야. 다 떠버린다고. 반대로 여기는 열이 없죠. 그러니까 뭐예요? 차가워지니까 점점점 다 가라앉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뜨고 여긴 가라앉아. 그럼 여기는 공기들이 쌓여있고 여기는 공기들이 위쪽으로 쌓여있으니까 이 쌓여있는 애들이 어떻게? 네, 이동을 한다는 거야. 저위도 쪽으로. 차가운 애들이 밑으로 내려오고 따뜻한 애들은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그림. 요거가 자전이 없을 때 기본적으로 위도의 에너지 차이에 의해서 생기는 모델인데 실제로는 이렇게 자전을 하기 때문에 휜다는 거죠. 왜 휘게 되냐면
자, 휘게 되는 원리를 잠깐 간단하게만 볼게요. 아까 자, 원래대로라면 검은색을 좀 써볼까요? 원래대로 여기가 적도인데 적도에서 가열이 되니까 떠야 되는 게 맞죠? 코로나 아니에요. 네. 떠야 되는 게 맞죠? 그 다음에 극지방은 가라앉아야 되는 게 맞죠? 자, 그러면 얘네들이 내려오고 여기서는 이쪽으로 몰려들 거고 얘는 위로 올라갈 거예요. 그때 여기 먼저 볼게요. 얘가 내려오는데 자, 예를 들어 이렇게 내려오는 거야. 여기 이렇게 다 여기도 내려와요. 이렇게 내려오는데 전향력이라는 게 생겨요. 자, 그럼 이 전향력이라는 건 뭐냐면 북반구에서 자, 북반구, 남반구도 있지만 북반구에서 요것만 기억하면 돼요. 오른쪽으로 휘게하는 힘이에요. 자, 그럼 남반구에서는 어떠냐면 왼쪽이에요. 오케이? 자, 그러면 얘네들이 가다가 휘어. 어디 쪽으로? 오른쪽으로. 자, 그럼 얘 방향에서 오른쪽은 어디예요? 이렇게죠. 얘도 이렇게죠. 얘도 이렇게죠.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더 밑에까지 내려오지 못하고 이렇게 띠가 생기는 거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기서도 여기를 채워주기 위해서 내려오고 있죠? 내려오고 있는데 얘네들이 뭐예요? 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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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에 띠 생기고 여기도 휘어서 띠가 생겨요. 자, 그럼 여기까지 공기들이 없네요? 없네요? 뭐, 여긴 그럼 공기가 없는 공간인가? 아니에요. 얘도 가다 보면 휘겠죠? 그러니까 여기도 띠가 생겨. 여기도 띠가 생겨. 근데 여기는 띠가 생겨서 모이는 구간들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공기들이 이렇게 내려온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퍼져 나간다. 요 얘기야. 그럼 퍼져 나가면서 얘도 뭐예요? 전향력 받으니까 휘어요, 휘어요, 휘어요. 이렇게. 그래서 몇 개의 세포가 탄생을 하냐면 3개의 세포. 요거를 세포라고 부르는데요. 뭐 3개가 생성이 된다. 요거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그 그리는 칸을 줬어요. 자, 이 뒤 페이지 가서 우리가 직접 그려볼 건데 여러분들도 직접 그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려보라고 하냐면 그려봐야 머리에 오래 남거든. 자, 그러면 우리 북반구만 그립시다. 네, 귀찮은데. 자, 먼저 한번 그려보세요. 자, 다 그린 줄 알고 보시면 됩니다. 자, 북반구만 그릴게요. 0도. 항상 기억해야 될 위도들이 있어요. 30도, 60도, 여기가 90도가 되겠죠. 이렇게 해놓고 뭐부터 표시하면 좋냐면 항상 적도와 극지방. 자, 적도는 에너지 어떤 상태? 과잉 상태. 자, 여기 말고 우리 저쪽에다 그릴까요? 네. 자, 에너지 뭐한 상태? 과잉. 에너지 과잉이니까 뭐가 일어나요? 상승. 에너지 과잉이니까 가열돼서 상승이 일어났다. 그 다음에 극지방은요. 차가우니까 하하가 요게 생긴 뒤에 뭐가 일어나? 여기서 퍼져 나가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퍼져 나가는데 3개의 구간으로 나뉜다고 했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내려와요. 여기 모여들고 이렇게 3개가 생긴다더라. 요거를 앞쪽으로 끌고 오면 위로 이렇게 가는 건데 다 전향력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이렇게 휘는 구간. 얘도 아래로 가니까 오른쪽으로 휘는 구간. 여기도 네, 이렇게 휘는 구간이 생긴다더라. 그래서 요렇게 그려 놓으시고 기억해야 되는 건 자, 얘네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얘는 헤들리 순환, 얘는 페렐 순환, 얘는 극순환이라고 하고요. 요것들을 여기에 이제 화살표로 그린 건 지상풍들, 이제 우리의 땅과 맞닿아 있는 애들. 왜냐하면 지구과학원은 우리가 땅에 맞닿아 있는 게 핵심이라고 했기 때문에. 자, 얘네들을 여기 보면 지상이 이렇게 휘어서 오고 있죠. 그럼 얘를 무슨 풍이라고 그래요? 네, 무역풍. 특별히 이름을 붙여서 북동 무역풍이 되겠네요. 북동 무역풍. 그다음 얘는요. 편서풍. 그다음 위에는 그동풍.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꼭 일단 기본적으로 깔고 가셔야 합니다. 외워요? 네, 외우시는 게 좋겠죠. 자, 특별히 근데 특징들이 있어요. 우리 그 세포들마다 좀 볼 건데, 자, 이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특별히 표시한 데가 있죠. 얘네는 왜 이게 생기기 시작했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열 에너지 때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얘가 포함되어 있는 헤들리 순환, 그 다음에 이 파란색이 포함되어 있는 극순환은 뭐라고 하냐면 직접 순환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무슨 순환?
직접. 왜 직접이라는 표현을 쓰냐면 둘 다 뭐에 대해서 열 에너지에 대해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서 생긴 순환이다. 그것 때문에 직접 순환이라고 하고, 자 그럼 페레의 순환은요. 얘는 여기가 비어 있어서 얘네들 둘이 생기니까 생긴 거잖아. 그래서 여기는 간접 순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얘네 왜 생겼는데요? 얘네는 마찰 때문에 생겼어요. 얘네 둘이 움직이니까, 이 양 사이드가 움직이니까 생겼다라고 보시면 되고, 프린트물에 나와 있죠. 잘.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 추가적으로 더 기억을 하시면 좋은 게, 자, 요 구간들이에요. 자, 그럼 얘는 지상에서 바람들이 뭐 하고 있을까요? 모여들고 있겠죠. 남반구는 데칼코마니 알아요? 이렇게 반으로 찍는 거?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여들죠. 그래서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여기를 적도에서 바람이 모여드는 곳, 그래서 적도 수렴대라고 해요. 자, 근데 수렴을 하다 보니까 공기가 많이 쌓였죠. 뭐 하고 있어요? 뜨고 있죠. 그래서 요런 수렴대, 수렴하는 곳들은 뭐가 항상 있냐면 상승기류가 있다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앞에서 했던 거 계속 복습이죠. 상승기류가 있다는 얘기는 얘 어떤 거야? 비가 많이 와요. 이렇게 연결 지을 수 있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그럼 30도에도 뭔가 있겠죠. 자, 30도는요. 30도는 공기들이 위에서부터 내려와서 퍼져 나가죠. 내려왔다. 이거 무슨 기류 있는 거야? 여기는 하강기류가 존재하네. 하강기류가 존재해요. 그런 거 무슨 기압이 있는 거죠? 네, 고기압. 그래서 그걸 좀 줄여서 고압대라고 하고요. 여기가 이제 중위도 지역이라 중위도 고압대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아열대 고압대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하강기류니까 여기는 어떨까요? 날씨가 맑겠죠. 거기다 아직 약간 밑에 쪽에 있으니까 태양 에너지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사막이 많이 생겨요. 사막이 많이 생기고, 여기에서 이제 뭐가 이제 연결이 되냐면 얘요. 북태평양 기단. 얘가 연결이 됩니다. 북태평양 기단의 근원지가 여기예요. 이쪽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세력을 확장하는 겁니다. 요거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이번엔 60도 공간이 있겠죠? 자, 여기 또 뭐예요? 서로 모여들죠? 네. 그래서 여기도 수렴대라고 쓰기도 하는데, 여기는 수렴대보다 더 많이 쓰는 게 있어요. 여기서 뭐가 많이 생기냐면, 위아래 간에 이제 에너지 차이가 제일 많은 곳이거든요? 여기가 에너지 차이가 엄청나게 많은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생기냐면, 전선이 생깁니다. 그래서 전선대라고 주로 얘기를 하고, 앞에 한대 지방이니까 한대 전선대라는 얘기를 주로, 이게 훨씬 많아요. 그럼 위에 있는 공기는 항상 아래로 깔릴 거고, 여기에서 따뜻한 공기들 위로 올라와 있죠? 그럼 여기 뭐예요? 여기도 수렴하는 거니까 상승 기류가 있을 거고, 그러면 비가 많이 오겠죠. 그럼 여기에서 좀 포인트는, 자, 얘랑 연결된 애는 요거. 자, 우리 온대저기압 생성 원리를 생각해보면 따뜻한 거랑 찬 거랑 만나서 막 엉겨 붙으면 생겼던 거죠. 그게 여기예요. 그래서 얘가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우리나라의 온대저기압이 많이 지나가는 거고, 얘가 이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온대저기압이 덜 지나가게 되는 거죠. 오케이?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정리해서 잘 그려두시면 되고요. 방금 한 얘기들이 프린트물에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 대기대순환 복습을 하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 바람과 바다의 움직임이 어떤 식으로 연관이 있는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안녕.